네, 안녕하세요. 모터래프 신승현입니다. 홍준입니다. 신화섭입니다. 원정입니다. 네, 저희 카드라는 이 모터래프 편집 방향과 다른 기자들 각자의 개인의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나 기사를 작성한 이후에 느낀 생각, 의견들을 가볍게 이야기하는 시간인데요. 자동차 관련 정보나 뉴스, 시승기는 모터래프 홈페이지 그리고 모터래프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이 저희 번아웃에 있는 카드라는 굉장히 가볍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10월 수입차 실적입니다. 이제 10월 수입차 실적이 공개됐는데 제목 그대로 E클래스가 탑5 밖으로 밀려났어요. 네. 일단 E클래스 이야기를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E클래스가 여기 6위에 네, 저 밑에.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저희가 600대. 네. 600대. 저희가 이 사진 이렇게 편집한 이미지를 받을 때 E클래스가 항상 여기에 이 탑5 이미지 안에 항상 남아 있었는데 네. 처음 받아봤을 때 저도 뭐 잘못됐나 했습니다. 부진을 하더라도 4위권까지 그렇죠. 내려왔었지 그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는 게 5시리즈와 E클래스인데 네. 5시리즈는 버텼는데 E클래스는 이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좀 밀려나는 경우가 딱 한정돼 있어요. 네. 예. 물건이 없다. 물량이 없어서. 물량이 없다. 네. 그리고 그 풀체인지, 네. 부분 변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연식 변경을 인해서 이제 재고를 다 떨어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모델이 들어오지 않았다. 요 두 가지 경우가 대부분인데 실제로 뭐 한두 달 사이에 그 다임러 생산 시설들이 여러 차례 셧다운이 되기도 했고요. 유럽에서 그런 영향이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E클래스 물량도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인기 모델이다 보니까 네. 물량이 없을 때는 확 없는 추세. 눈에 그쵸. 좀 많이 띄는 것 같아요. 이게 E클래스가 우리나라 벤츠 본사 입장에서도 E클래스가 우리나라의 정말 중요한 차라서 배정도 상당히 우선순위에 두고 배정을 할 텐데 이러는 거 보면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차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네. 정상적인 순위로 돌아와서 아우디 A6가 정말 오랜만에 이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판매량 자체가 그렇게 많이 있는 뭐 3,000대, 2,000대 수준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최근에 수입차 공급 자체가 좀 제한적인 상황에서 A6 출고가 쌓여있던 출고가 나왔는데 A6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반기부터 좀 출고가 잘 안 됐었죠. 네, 이제 아무래도 서스펜션 쪽 부품과 관련해서 뭔가 이제 인증서 신고된 내용과 이제 인증서에 좀 착오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갖고 이제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가 자체적으로 출고를 중단시켰고 이것 때문에 이제 계약하신 분들도 차를 못 받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그 인증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이제 밀려있던 출고가 일시적으로 진행돼서 판매량이 좀 크게 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A6, 지난달, 이번 달 나간 A6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에 들어온 거는 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PDR 센터에 입항은 좀 그 전에 됐는데 인증 문제 때문에 출고가 좀 되지 않던 차량들이라서 약간의 기다림이 있었다. 영업사원들이 차가 지금 한국에 있는데 차 저기 평택항에 있는데요. 들리질 못하고 있어요. 그쵸. 죄송해요. 진짜 조금만. 왜냐하면 요 세그먼트 계신 분들은 그렇죠. 한 두 달, 한 달 늦어진다. 그쵸. 그럼 대안이 너무 많거든. 5시리즈도 갈 수 있고 E클래스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이러한 대안이 있기 때문에 아우디 뒤 영업사원분들이 굉장히 좀 힘드셨다라고 전해 들었어요. 전해 들어서 이제 좀 한시름 났다. 정상적인 출고가 됐는데 한시름 났는데 문제는 지금 평택에 있는 것들이 다 나가면 또 언제 차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5시리즈가 여전한 판매량을 보였고 GLE가 이제 깜짝 순위로 올라왔어요. 사실 이 1000대 이하의 판매량들은 진짜 탑5에 올라올 정도는 아닌 약간 좀 민망한 수준인데 워낙에 많이들 판매량들이 떨어졌다 보니까 얼떨결에 이렇게 올라온 것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탑5에 있는 차들 자체가 다들 인기가 많아서 좀 계약이 많이 밀려있는 차들입니다. S클래스하고 제타 있는데 S클래스 보니까 저희가 국산 실적을 이야기할 때 G80이 3위였잖아요. S클래스가 4위. 이런 걸 보면서 항상 좀 어떻게 2억짜리 차가 이렇게 800대씩 팔려 나가는지
까지는 아니지만 네네. 상대적 박탈감까지는 아니지만 네. 굉장히 돈 많으신 분이 많으시구나. 네. S는 뭐 지금 계약해도 내후년에나 받을 수 일부 트림은 뭐 내후년에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밀려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그냥 농담 삼아서 하는 거지만 네. 그냥 요 표만 본다면 10월 판매 실적만 본다면 아니 E 클래스보다 S 클래스가 많이 팔리는 거야. 아 그러네. 그렇네요. 그러네요. 네. 그냥 네, 뭐 그쵸. 네. 뭐 사정이 있지만. 누적 판매는 월등히 E 클래스 네, 네. 앞서긴 하지만 네. 단순히 10월 판매량만 본다면 아니 E 클래스보다 S 클래스가 많이 그렇죠. 판매되는 나라라고 네.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누적 판매 보니까 누적 판매 해도 얘는 탑5 안에 들 것 같은 네. 아 그렇네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네. 누적 판매 8,000대. 4등이네요. 네, 와. 4등이고 올해 아마 목표가 그냥 내부적으로 약간 이게 목표는 아니었지만 그냥 내부적으로 벤츠 코리아 내부 네. 코리아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딜러사를 포함하여서 벤츠 판매 네. 전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했어요. 야 S 클래스가 연 만대를 찍는 날이 오지 않을까? 연간 만대. 만약에 네. 수급만 적정이 됐다면 올해 만대를 충분히 진짜, 그렇죠. 찍을 수 있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렇죠. 사실. 네. 근데 아무래도 지금 입항이나 물량이 조금 제한되다 보니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긴 했는데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벤츠 뭐 영업사원분들 혹은 코리아 관계자분들 만나보면 야 S 클래스 진짜 만대를 찍어도 걱정이다라고 했어요. 찍어도 걱정.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8,217대니까 네, 네. 11월, 12월 900대씩만 팔면 되거든요. 네. 아니 근데 찍어도 걱정이래. 왜요? 그죠? 그죠? 너무 그 많이 팔리는 S 클래스의 희소성이나 아 희소성. 브랜드에 대한 그게 좀 굉장히 좀 안 그래도 벤츠 많이 팔리는데 S 클래스까지 많이 팔려버리면 기존 고객들 입장에서 뭐 아예 S 흔한 차 아니냐 뭐 이렇게 뭐 약간 S 그거 뭐 이미지? 약간, 네. 뭐 이미지를 걱정한다. 이미지를 되게 걱정하시더라고. 1년에 만 대씩 팔리는 차인데. 그래가지고 뭐 쓸데없는 걱정 아닌가. 배부른 소리죠. 진짜 네. 배부른 소리네요. 배부른 진짜 소리죠. 배부른 소리. 네. 남들은 브랜드 전체 판매량 만 대를 넘기려고 그러니까 막 저희 1만 대 클럽이라는 소리가 왜 나왔는데요? 아둥바둥하면서 막 그러는데. 네. FCA 만대 다시 복귀하겠다고 막 우리 다시 복귀할 겁니다 이러고 있는데 네. 아, S 클래스 만대 넘기면 너무 많이 팔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면 네. 뭐 진짜 상대적 바탈감. 기만이네요, 이건 기만. 네, 그치. 그런 네.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네. 네. 물론 공식적인 입장이나 정책은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벤츠의 입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는데 상대적으로 이게 고객층이 다양해지면 질수록 이 서비스에 대한 관련 판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점점 커지고 있어요. 네. 국내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벤츠에 대해서 그런 이미지를 S클래스가 많이 팔려가지고 우리 이미지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서비스, 판매의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몇 그쵸. 년째. 그런 네. 것들을 좀 줄이는 게 더 급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적게 팔린다고 고급차가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아래로 좀 내려가서 이제 이 클래스 밑에 ES가 네. 위치했습니다. ES도 그렇고 그 아래 뭐 혼다 어코드도 뭐 22건 초반에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 그 일본차 불매 운동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수그러드는 듯한 네. 느낌? 많이 수그러드는 느낌. ES는 진짜 꾸준합니다. 네. 수요가. ES는 뭐 페이스리프트도. 부분적이죠, 네. 네,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판매를 약간 더 끌어올리는 느낌도 있고 네. 아무래도 요즘 그 일본과의 관계가 그렇게 예전처럼 네. 날이 서진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리도 바뀌고 두 하다 번이나 보니까 바뀌었죠. 네. 그런 게 좀 누그러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래로 쭉쭉 내려가다 보면 판매량을 좀 눈에 띄는 걸 보면 저는 랭글러가 랭글러. 랭글러가 13위. 왜 들었지? 네. 확 나왔어요. 랭글러는 이제 배가 들어왔다고 보면 되겠죠. 그쵸. 그게 크긴 합니다. 이제 지프 라인업이 지금 랭글러도 그렇고 네. 저 아래 보면 지금 거의 뭐 50위권 마지막이긴 하지만
그랜드 체로키, 레니게이드는 좀 줄긴 했는데 그랜드 체로키랑 체로키도 네. 판매가 좀 잘 됐어요. 지프 판매 전체 브랜드 판매 순위도 확 오르긴 했어요. 네, 이번 달. 실제로 9위권에 지난달엔 9위였는데 이번 달에 5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지프가 좀 눈에 띄었던 10월. 네, 그리고 레니게이드를 제가 살짝 실드를 쳐보자면은 레니게이드가 이제 디젤 모델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일정급 디젤도 단종시켰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가솔린 모델로만 좀 연명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판매량이 좀 줄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좀 되긴 합니다. 실제로 수입차 시장에서 네. 진짜 잘 나갈 때는 거의 디젤 일색이었거든요. 그렇죠. 디젤 전체 판매의 한 70%, 68%가 네, 70%, 뭐 5시리즈, 520D, 520D가 거의 대명사. 22990D 네, 이 두 가지 트랙을 중심으로 SUV는 당연히 디젤이고 그렇죠. 미국 차들도 디젤을 팔아야 하는 심지어 시대였겠는데 S 클래스도 350D가 가장 많이 팔렸었고, 네, 그랬었죠. 네. 네, 그때 뭐 닛산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판매되는 디젤 차를 가져와서 캐시카이. 네, 넣었죠. 네. 네. 그럼 일본 차도 디젤을 팔고 네, 미국 차도 디젤을 팔고 이런 시대에는 네, 70%가 디젤이었는데 지금은 뭐 한 20%대까지 많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프 역시 그런 흐름을 피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거 있고 그 외에 이제 판매량 상위권에서 조금 더 보자면 이제 익스플로러가 조금 다시 올라왔어요. 아무래도 북미에서 수입 물량이 좀 안 되던 물량이 네. 10월 달에는 배가 좀 들어왔고 네, 포드도 좀 생산 적체 현상이 일부 있었고 지난달에 쉐보레 트래버스가 이제 9월 기준으로 해서 수입 대형 SUV 1등 했어요 하고서 막 이제 엄청나게 자랑을 했었는데 한 달 만에 익스플로러가 다시 뒤집었습니다. 바로 네. 밀렸네. 바로 쉐보레는 쪽팔리지 비방용. 네, 네, 네. 그냥 개인 의견이니까 네. 너무 부끄럽지 않나. 그걸 했다고 뭐 자랑할 게 있어? 라디오에서 엄청 틀어주더라고요. 수입 대형 SUV 1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네. 광고 멘트가 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만나서 네. 그냥 기자 뭐 관계자끼리 만나서 저희가 뭐 부끄럽긴 하지만 예? 그래도 수입 대형 SUV 1위 했어요 라고 하면 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네. 광고에 이걸 넣어. 광고 멘트에 이게 좀 네. 어우. 아니 지금 전 시장이 몇 개야. 전 시장 차이만 봐도 지금 포드랑 쉐보레 전 시장 차이가 몇 개인데. 좀 그렇긴 해요. 검은 머리 외국차, 어우, 콜로라도도 수입 픽업 1위네요. 나 진짜. 검은 머리 외국차. 저희가 수입차 실적에 적긴 해요. 네. 트래버스가 수입차 협회에 들어가서 네. 저희도 이제 수입차입니다라고 하지만 그렇죠. 저희는 이 국내 완성차 실적할 때도 이 트래버스, 뭐 르노의 일부 차종들을 같이 집계하거든요. 이게 판매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차가 양쪽 다 집계가 되긴 하는데 이제 저희가 분리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수입차 실적할 때 우리가 트래버스 언급도 안 하잖아. 그렇죠. 좀 민망하죠 말하기가. 네. 근데 그렇게 광고를 때리니까 그래도 졌어 또. 그러니까요. 한 달 만에 또 이게 한 달 만에 뒤집어질 일인가 이게. 저는 사실 맨 처음에 쉐보레가 수입차 협회 가입한다 그럴 때, 네. 야 이것도 수입차 탑 50 표 메뉴에 다 쉐보레 있는 거 아니야 이랬거든요. 네. 기우였습니다. 네, 기울여 괜한 미쳤다. 걱정했습니다. 괜한 걱정. 네. 차라리 벤츠랑 BMW가 카마 가입해가지고 네. 르노 함성 위에 네. 쉐보레 위에 있을지도 몰라요. 저희 한국에서 생산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하면은 뭐. 네. 안 돼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부끄러운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부끄러울 수 있다. 네. 그분들은 부끄럽지 않을 수 있어요. 네네네. 그분들은 당당할 수 있는데 수입차 맞잖아요. 뭐 보험상으로도 수입차예요. 뭐 이러면 네. 할 말이 뭐 없습니다만. 배 타고 오긴 합니다. 네. 예, 보험이 제가 안 봤을 되죠. 때는 굉장히 부끄러운 네. 이야기였습니다. 네. 아무튼 뭐 메이드 인 코리아는 아니니까. 네. 네. 그 아래 쭉 내려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랜드 체로키가 좀 순위권 위에 있었고 네. 그것 외에 좀 봐야 될 게 있을까요? 수입차에서? 저는 신기한 게 이트론. 이트론.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트론? 그냥 이트론 17등입니다. 이트론이 할인이 네. 엄청나다고 저는 좀 들었거든요. 예, 보조금에 준하는 할인을 네. 보조보다 더한 할인을 한다고 아마. 이트론 GT 아니고요. 네. 그냥 SUV. 이트론입니다. 네. 이트론이 아마 1억에 넘는 가격일 텐데 실제 구매 가격은 1억이랑 좀 많이
언더 1억 언더. 네. 1억 언더. 네, 1억 언더. 제로인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물론 딜러사마다 좀 다르긴 하고 네, 네. 뭐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한데 할인이 세다. 할인이 세다. 네. 그리고 제가 이트론을 이게 행사장 가서 직접 경험을 해봤는데 그 선입견을 완전히 뒤집은 차였어요 얘가. 그 약간 이트론도 어쨌든 아우디가 만들었으니까 뭐 잘 만들긴 했겠지만 뭐 주행거리도 그렇게 썩 길진 않고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는데 직접 마주하니까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트론 생각보다 만듦새가 괜찮아요. 네, 만듦새가 좋아가지고 이게 첫 전기차로 이 좀 수입 전기차로. 든든한 전기차를 구매하실 분들은 꽤 저는- 만족스러울 구성이었습니다. EQC랑 비교돼서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EQC나 모델 X보다 이 차가 더 나았습니다. 타봤을 때. 모델 X보다 네, 모델 X 솔직히 좀 그렇게 약간 문 이렇게 열리고 약간 그런 관종스러운 차 제 취향이 아니라서. 모델 X 신기하긴 네. 하죠. 네. 모델 X 많이 바뀌었잖아요. 테슬라 모델 타시는 X 분들 뭐 관종이다. 모델 X 타면 관종이다. 오토그래프 입장이 아닙니다. 근데 저희는 네. 모토그래프 편집 방향과 달라요. 네,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공식 입장은 네네. 박홍준 기자, 박홍준 기자의 개인 의견이에요. 모델 아, X 네. 관종이다. 아니 타시는 분들이 좀 인싸죠. 근데 저는 인싸가 아니라서 네. 저는 좀 이렇게 네. 저는 테슬라는 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네.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시존하겠습니다. 아우디 차를 전기차를 타보면서 느끼는 게 처음에는 재원상 봤을 때 왜 이렇게 주행거리가 짧아? 네.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불만을 가지실 수 있어요. 충분히. 왜 이런 옵션은 빠졌어? 라고 생각하실 수 네. 있는데 사실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잘 부드럽게 넘어가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굉장히 좀 부드럽게 잘 하는 게 폭스바겐 그룹이라 생각하거든요. 네. 뭐 폭스바겐 내에 있는 포르쉐도 그렇고 뭐 아우디도 그렇고 폭스바겐도 마찬가지지만 내연기관의 완성도를 전기차로 굉장히 좀 잘 가져가는 분위기. 현대기아차도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좀 잘 가져가는 분위기라고 생각하는데 특이하게 이제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벤츠 같은 경우에는 그 갭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 느낌. 벤츠는 내연기관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 전기차 부분에서 완성도는 좀 거기에 못 미치는 느낌이 있어서 그렇죠. 네. 약간 실망을 하는 분위기고 BMW는 사실 i3 때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옛날이라. 너무 옛날이라. 너무 초창기라. 네, 너무 초창기라서 그 당시에 i3와 지금 최근에 나올 올해 iX. 말 iX. 혹은, 혹은 뭐 내년 초에 선보일 BMW 전기차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왜냐하면 그 사이에 내연기관에 대한 기술의 진보가 엄청났기 때문에 그렇죠. 얼만큼 완성도 높은 전기차를 보일지는 BMW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요즘 테슬라가 잘 나가는데 네. 테슬라가 관종이다. 나는 박홍준 기자의 의견. 저는 관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네. 저도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최고죠. 최고. 주주인가요? 였었죠. 였었다. 근데 지금 같은 시기에 였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은데. 살 걸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 아래 저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눈에 띄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 크게 눈에 띄는 건 없고 뭐 아우디 A4 같은 경우에는 이제 A6랑 같은 이유죠. 맞습니다. 얘도 이제 출고가 일시적으로 중단돼 있던 차였고 예. 그래갖고 다시 출고가 재개되면서 판매량이 톡 뛰었는데 한 요정 뭐 퍼센트로 가면 어마어마합니다만 예. 판매량으로 보면은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네. 전체적으로 판매량 퍼센테이지가 네.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출고가 좀 정상적으로 될 거다라고 네. 생각하고 수입차 시장에서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A4, 3 네. 시리즈, C클래스가 탑 10 안에는 항상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생각보다 봤을 때. 셋은 항상 판매량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거의. 네. 근데 요즘 소비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3 시리즈, C클래스, A4를 네. 살 바에야 체급이 훨씬 더 큰 국산차를 선택하겠다라는 분들이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더 네.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쵸. 수입차 살 사람들은 수입차 사고 네. 국산차 살 사람들은 국산차 사고 이게 딱 구분지어서 네. 수입차 사는 사람들한테 뭐 예를 들어 3 시리즈 C클래스 사는 사람들한테 야 돈 좀 더 보태서 뭐 그랜저나 제네시스 사지라고 말을 하면 수입차 사시는 분들은 네. 분명히 말했어요. 아니야 이게 달라. 브랜드에 대한 밸류나 이런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 그쵸. 자부심 뭐 네. 이런 것들에 비해서 완전히 격이 딱 차이를 뒀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약간 그 벽이 좀 무너지는 느낌? 그냥
조금 더 큰 차를 많이들 원하시다 보니까 예, 작은 차에 만족을 못 하시고 확실히 그 현대기아차의 그 완성도가 높아진 것도 예, 사실이고. G80이 3등 국산차 3등 하는 거 보면은 딱 네. 보이죠. 뭐 그것도 그렇고 실제로 이제 구입하시는 분들이 차를 보는 눈도 많이 이제 높아지시고 알게 되는 정보도 많아지신 것 같은 게 A4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전에 한번 3 시리즈 살까 C클래스 살까 A4 살까 하는 지인분이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A4가 지금 구매 조건은 좀 좋을 거예요 라고 한번 얘기를 던진 적이 있었는데 약간 반정색하면서 A4는 전륜구동 기반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오 진짜 차 모르는 분이거든요 그분. 그래가지고 좀 좋은 가격에 사시기에는 이 차도 괜찮을 거예요 라고 권했는데 이분한테 전륜구동 기반 세단이라는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 정도로 좀 차를 구입하시면서 되게 상당히 많은 걸 따져보시는 예. 정도로 좀 구매 트렌드가 변하지 않았나. 네. 현대차가 그런 컨셉을 많이 세웠잖아요. 제네시스를 내세우면서 네. 고급차는 후륜구동 기반이다. 뭐 이 컨셉을 이미지를 국내 네. 시장에서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했기 네.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리고 20, 30대 이제 젊은 층의 수입차 고객들이 많아지긴 했는데 그분들 역시 SUV로 간다던가 좀 큰 그쵸. 차로 간다던가 네. 이런 것들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 예전과 같이 스포츠 세단의 네.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 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수입차 실적은 여기까지 하고 뭐 제가 봤을 때 11월, 12월 되면 금방 또 다시 E클래스가 상단부에 위치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외 연말까지 어떤 변수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체크해서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